안녕하세요. 김성엽입니다. 우리가 지난 강좌에서 그 로그인 가능한 서버 소켓 프로그래밍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서버를 이제 사용자 등록할 수 있고 서비스 시작 누르면 이제 서비스를 시작해서 이제 클라이언트 접속을 허락하고 채팅을 할 수 있는 기능까지 완성을 했는데 클라이언트가 없어서 테스트를 못했어요. 그냥 여기서 끝냈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서버에 접속하고 채팅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프로젝트를 완전히 따로 하나 또 만들 겁니다. 그 제가 프로젝트를 따로 하나 만들었고요. 서버는 이 끝에 서버라고 붙어 있고요. 키워드 아레나 서버라고 붙어 있고, 클라이언트는 제가 프로젝트를 새로 만들어서 키워드 아레나로 했고요. 이건 이제 우리 그 기본 코드 그대로입니다. 우리 그 이제 레벡스 카페에 보시면 제가 이 LXMFC 프로그램 할 때 시작할 때 프로젝트 만드는 거랑 기본 코드 쓰는 거 다 소개되어 있잖아요. 그걸 이용해서 키워드 아레나라고 클라이언트라는 이름을 따로 안 썼습니다. 제가 키워드 아레나라고 만들었고요. 작업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를 지금은 기본 코드라서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뭐 서버에 접속하려면 서버 IP 입력하는 것도 있어야 되고, 아이디 입력하는 거 있어야 되고, 패스워드 입력해야 되고, 그다음에 서버 접속하겠다는 버튼도 있어야 되고, 밑에 이제 채팅 입력하는 에디트도 있어야 되고, 채팅을 입력하고 전송하는 버튼도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제 리소스 작업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것도 노가다잖아요. 그래서 이걸 좀 편하게 하려고 제가 실습 좀 편하게 하시라고 여기 뭐 직접 다 하셔도 됩니다. 하셔도 되고요. 소켓 클라이언트에서 프로그램을 만들 때 사용할 리소스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추가해 놨어요. 나중에 이제 자료가 바뀔 때를 대비해서 재사용 코드라는 게시판이 있죠. 재사용 코드 게시판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있는데 서버도 있고 이게 클라이언트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를 이렇게 클릭하시면 이제 우리가 사용할 이제 아이디 목록도 있고 리소스 정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작업할 때 우리 이제 프로젝트를 닫는 게 닫고 작업하는 게 안전하다고 했죠. 그래서 키워드 아레나를 이렇게 일단 닫고요. 프로젝트 있는데 가서 리소스 파일부터 먼저 작업하겠습니다. 편집으로 열 거고요. 그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쓸 리소스 아이디는 요겁니다. 여기 보면 나오죠. 이게 이벤트 목록, 서버 IP 입력하는 에디트, 유저 아이디 입력하는 에디트, 패스워드, 그다음에 접속할 때 쓸 체크박스, 채팅 입력할 에디트 컨트롤, 그다음에 이제 채팅 내용 전송할 버튼. 요렇게 이제 컨트롤도 있는데 앞에 있는 거는 바꿀 필요 없으니까 두시고요. 이벤트 리스트도 두셔도 되는데 뭐 여기 다 할게요. 이거 두 개만 빼고 나머지 다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두 개만 빼고 나머지니까 이렇게 바꾸시면 되죠. 아까 IDC 리스트에 있는 거는 그냥 그 이벤트 리스트 넣을 때 이름 중복돼서 그렇게 나온 거니까 그냥 무시하시고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신지 확인하시고 끝번호가 이제 1006번으로 끝났으니까 여기 이제 추가될 거는 1007번으로 이렇게 입력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고 이제 세이브 하시고요. 세이브 하시고 창 닫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리소스 작업은 끝났고요. 그러니까 헤더에 있는 리소스.h 작업은 끝났고요. 그 다음 이제 작업이 RC 파일 있죠? 요것도 편집으로 열어서 메모장에서 작업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조금 내려가시면 이제 저는 이제 키워드 아레나라고 했기 때문에 아이디가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근데 사실 지금 이제 요번 거는 아이디 건드릴 일이 없으니까 대화 상자 크기와 안에 그 대화 상자에 지금 에디트 박스 하나만 딸랑 만들어져 있는데 요거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좀 다르죠. 여기 보면 대화 상자 크기부터 아마 다를 거예요. 잠깐만요. 대화 상자 크기가 얘는 735에 180인데 얘는 370에 153이죠. 지금 우리가 쓴 게 거의 크기가 비슷하게 하는데 조금 작네요. 그럼 요거 가져와서 우리 걸 바꾸도록 할게요. 복사해서 우리가 작업하는 요 내용을 바꾸고요. 그죠? 조심해서 작업하셔야 됩니다. 이제 리스트박스 이제 이벤트 목록 하나 쓰고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사용할 에디터들을 쭉 이렇게 그러니까 자주 사용하는 패턴들은 이렇게 미리 리소스를 복사해서 관리하면 나중에 작업하기 편해요. 매번 다시 컨트롤 집어넣고 뭐 하는 것도 일이니까 그죠? 이렇게 엔드가 요 뒤에 안 가도록 조심하세요. 이렇게 이제 잘 이렇게 집어넣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리소스의 가이드라인 정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화 상자 크기가 바뀌면 그것도 바뀌어야 돼요. 조금만 밑으로 내려오시면 이렇게 디자인 인포에 보시면 이 가이드라인 크기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 크기도 아마 기존 크기랑 따라가기 때문에 다를 거예요. 여기도 보면 이제 좀 내려오시면 가이드라인 있는 디자인 인포에 보면 이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나오죠. 여기
이게 크게 이렇게 됐습니다. 365인데 다르죠. 이거 다르면 이제 가이드가 이상하게 깨지기 때문에 요거 그냥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조심해서 잘 작업하세요. 자신 없으시면 그냥 처음부터 하시면 돼요. 하나씩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복사를 했고요. 이거 두 가지만 바꾸시면 얘는 딴 건 안 하니까 요거랑 요거 4개 값이랑 그 다음에 요거 값 바뀐 겁니다. 이렇게 바꿨고요. 한번 이제 저장하고 탁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닫은 상태에서 다시 비주얼 스튜디오를 SLM 파일을 실행해 볼게요. 실행하면 이제 뜹니다. 이렇게 떴고요. 리소스 한번 확인해 볼게요. 바뀌었는지.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리소스가 이제 나오고요. 여기 이제 스태틱 컨트롤 3개 돼 있죠. 서버 주소, 아이디, 암호. 그다음에 샘플 입력란이 3개 나오는데 이제 주소 입력하는 거랑 아이디 입력하는 거랑 암호 입력하는 거. 근데 암호 입력은 눈에 바로 보이면 그러니까 속성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암호라는 거 트루 해주시면 이렇게 보이지 않도록 나옵니다. 그리고는 이 체크박스는 서버에 접속하는 버튼으로 쓸 거고요. 여기 채팅 입력하는 거, 입력된 채팅 전송하는 거 이렇게 이제 컨트롤 리소스 컨트롤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거는 이벤트 리스트고요. 이저거 빌드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나오는지. 기본적으로 테마 적용되어 있으니까 바로 되는데 체크박스만 지금 안 돼 있죠. 체크박스는 따로 해야 되니까. 우리 서버에서도 똑같이 체크박스 써봤잖아요. 과정에 있어서 좀 다르게 나오고 나머지를 한 번에 다 적용이 되었습니다. 테마 적용되면 이제 이런 점이 좀 좋죠. 기존 예제들은 그게 안 돼서 다 작업해야 되니까 불편했는데 좀 편하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딴 거 하기 전에 요거 서버에 접속 요거 너무 안 보이니까 요거 보이게 작업 조금만 할게요. 대화 상대자 소스 조금 띄워서요. 헤더 파일부터 먼저 들어가서 작업해야 되겠죠. 헤더 파일에서 우리가 써야 될 게 그 체크박스를 넣어야 되겠죠. 체크박스에 있는 코드를 좀 집어넣겠습니다. 이렇게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커넥트 할 때 체크박스를 원래 이제 우리가 이거 작업할 때 이렇게 해서 막 쓰잖아요. 체크박스 할 때 이거 우클릭해서 변수 추가해서 작업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지금 우리가 테마 쓰는 거랑 같이 꼬여서 잘 안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수동으로 추가를 하시는 게 낫습니다. 서브 클래싱으로. 그래서 중복 그 서브 클래싱이 되지 않게끔 직접 이렇게 CMFC 버튼이라고 변수 쳤고요. 이렇게 직접 적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직접 서브 클래싱 하셔도 되거든요. 꼭 거기서 변수 추가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이 체크 버튼에서 사용할 온오프 이미지 있잖아요. 그 두 개를 이제 쓰기 위해서 C 이미지 변수 이렇게 두 개를 추가하겠습니다. 이렇게 추가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 CPP로 가서요. 요거는 추가하셔야 되나요? 요거는 그 뭐죠? 기존에는 안 들어있죠. 그러니까 윈도우 소켓 32비트 사용하겠다고 요 라이브러리 추가한 겁니다. 이거 추가한 거고요. 그 다음에 들어가야 될 게 여기서 이제 체크박스 이제 요거 하기 전에 이미지를 먼저 만들어도 돼요. 이미지 만드는 건 뭐 서브 클래싱하고 상관없으니까 여기다가 자, 이미지 만드는 코드 넣을게요. 이렇게 해서 이게 오프일 때 그죠? 그러니까 셀렉트가 안 됐다, 체크가 안 됐을 때 이미지를 생성하는 거고요. 요거는 체크되었을 때 생성하는 겁니다. 요게 이미지를 가져오는 게 아니고요. 제가 내부적으로 그 온오프에 사용할 이미지를 직접 그리는 함수가 이 함수예요. 요거는 제가 그 이야기 드렸듯이 레벡스 강좌 보시면 체크박스만 따로 그 설명하는 강좌가 있는데 거기서 이미지를 불러와서 쓸 수도 있고 자기가 직접 그려서 쓸 수도 있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 내용을 참고하시면 요거의 의미를 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체크박스 사용하는 강좌 따로 보시고요. 만약 그런 거 귀찮다 그러시면 지금 제가 하듯이 이거 그대로 복사해서 쓰시면 돼요. 이렇게 추가하시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와서 이미지를 생성하고요. 이렇게 온오프 이미지 생성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테마 함수 호출된 다음에 뭘 하시면 되냐면 요 코드 들어가시면 돼요. 일단 이미지 만들고 우리가 커넥트 체크가 아까 요 체크 아이디가 커넥트 체크거든요. 속성 보시면 커넥트 체크잖아요. 그래서 저 아이디를 서브 클래싱을 이게 그 CMFC 버튼이죠.
CMFC 버튼이랑 서브 클래싱을 강제로 이제 직접 하는 겁니다. 변수 추가하면 어디 들어가요? 여기 들어가잖아요. 여기 들어가는데 변수 추가하지 않고 저기 넣지 않고 그냥 바로 서브 클래싱 돌려서 작업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아이디랑 이 객차랑 서로 연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타일을 우리가 만든 이 온오프를 쓰도록 해야 되니까 제가 만드는 함수 있죠. 이거 MFC 스타일 체크박스 해가지고 요 체크박스 바꾸겠다고 주소 넘겨주고 여기 이제 온오프 색상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오프 온 이미지를 지정해 주시면 이제 그죠? 이게 핫 텍스트고 그냥 일반 텍스트네. 요렇게 이제 하면 체크박스가 지정이 됩니다. 이렇게 하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나오는지. 아까는 시커멓게 보였는데 이렇게 하면 이제 잘 보이죠. 그래서 온일 때 이렇게 되고요. 오프일 때 이렇게. 여기 색깔 살짝 다르죠. 이게 핫 컬러 적용된 겁니다. 나왔을 때 들었을 때 색깔 좀 차이가 별로 안 나네요. 여튼 이게 이제 온오프라고 보시면 되죠. 우리가 작업할 때 결국은 요거 누르거나 요거 눌러서 뭔가 행위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는 미리 함수를 추가해 놓겠습니다. 여기서 요거 더블 클릭해서 함수 하나 넣고요. 그 다음에 요거 더블 클릭해서 함수 하나 이렇게 추가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차피 디스트로이 써야 되니까 디스트로이도 미리 추가해 놓을게요. 클래스 마법사 실행을 했어요. 여기서 이거 잘 확인하셔야 되죠. DLG로 바꾸셔야 됩니다. 여기서 메시지에서 디스트로이를 추가할 거고요. 그 다음 하나 더 추가할게요. 가상함수에서 이거 제가 서버 할 때 똑같이 했죠. 소켓 루틴 쓰려면 윈도우 프로시저 가상함수에서 윈도우 프로시저도 이렇게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써야 되니까. 그죠? 자, 요거 작업을 할 건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소켓 루틴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이제 여기서는 클라이언트 소켓이니까 서버에서는 두 개 썼잖아요. 리스트 화형 관리를 위한 클래스랑 서버 거 잠깐 보여드릴까요? 서버 거에서는 여기 보시면 사용자 리스트 관리하기 위한 헤더 파일 하나 들어가고 서버 소켓용 들어갔잖아요. 근데 클라이언트는 사용자를 관리할 필요가 없죠. 클라이언트는 그냥 서버에 붙어서 쓰면 되니까.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훨씬 간단합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는 어떤 거 쓰면 되냐면요. 헤더 파일을 클라이언트 요거 있습니다. 이게 클라이언트 소켓을 쓰기 위한 LX 네오 클라이언트 소켓이라고. 이거 왜 대문자로 적었지? 예, 소문자로 바꾸겠습니다. 예. 요렇게 적으면 되고요. 요 클래스 이용해서 작업을 하면 됩니다. 클래스가 아니라 네임스페이스 이름이 적을 건데 클래스 이름은 클래스를 쓰지 않았네요. 제가 구조체로 되어 있습니다. 구조체로 되어 있고 그냥 함수로 되어 있네요. 네임스페이스 잡혀 있는 클래스가 아니었군요. 저도 만든 지가 너무 오래돼서 헷갈립니다. 워낙 소켓 관련된 클래스가 너무 많아서 이거 아마 제가 편하게 C하고 호환할게 이게 이지민 30에도 쓰게 하려고 제가 아마 저렇게 만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소켓을 여기다 변수로 추가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소켓 변수를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추가하면서 요것도 하나 더 넣을게요. 이거 지금 쓰나 모르겠는데 여기 이제 안에 들어있는 게 LX 네오 소켓 데이터라는 그 구조체, 그죠? 거기에 M 클라이언트라는 이름으로 객체 하나 써놨습니다. 그리고 요 템프 str은 원래 C 스트링을 또 아마 써요. 요번 이제 쓸 거예요. 쓰는데 그냥 제가 좀 갈등이 오긴 하는데 C 스트링 쓰는 게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왜냐면 이게 효율이 별로 좋은 클래스가 아니에요. 그래서 잘 안 쓰려고 하는데 예제에서도 안 쓰려고 하는데 또 써야 될 때 또 써야 되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냐면 일단 요거 줄이기 위해서 요 변수 미리 하나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쓸데없이 메모를 계속 할당하고 해제하는 것도 성능에 영향을 주니까 가능하면 그냥 스택이 남아 돌고 있는 공간들을 그냥 버릴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만들어서 같이 쓰려고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거고요. 나중에 쓰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제가 뭐라고 하죠? 이 소켓을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내부 시스템을 인프라를 만들어 놓은 상태니까 얘가 내부적으로 뭔가 에러가 난다거나 쓰는 사람한테 상황을 알려주고 싶을 수 있잖아요. 알려주고 싶은데 그 상태를 어딘가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이벤트 목록 창을 갖고 있잖아요. 얘가 실행해서 보면 예, 이렇게 실행해서 보면
이벤트 목록창을 갖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누구 소유냐면 이 대화상자 소유입니다. 지금 이거는 대화상자 소유이기 때문에 여기 출력을 하면 대화상자가 출력해야 되는 거죠. 그 프라이빗 멤버로 지금 잡혀 있으니까 이 소켓 클라이언트 객체는 따로 자기 독자적인 객체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 객체 안에 있는 이걸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소켓 내부적으로 뭔가 이렇게 사용자한테 노티를 하고 싶은데 노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프라이빗 멤버라서. 그래서 그 제가 여기서 이 클래스에서 이것을 접근할 수 있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서 그 함수를 여기에다가 줄 거예요. 너 여기에다가 문자를 기록하고 싶으면 이 함수 사용해라고 인터페이스 함수를 하나 만들어서 제공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뭘 하나 집어넣을 거냐면 이게 서버에서 똑같이 이 작업을 했었어요.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얼마 안 됐으니까 기억하시겠죠. 이렇게 이게 지금 프라이빗 멤버니까 외부에서 접근을 못하니까 객체에서 쓸 수 있도록 주소 반환하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 이제 객체 개념이 깨지는 거죠. 주소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근데 어차피 이 객체를 내가 만드는 거라서 딴 사람이 쓰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제 거를 신뢰한다는 관점에서 그냥 이렇게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객체, 이 대화 상자 안에 있는 그 리스트 박스, 그죠? 이벤트 목록을 보여주는 거를 쓰고 싶으면 이제 여기 get event list라는 함수 호출해서 쓰면 되도록 그렇게 작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CPP로 가서 이제 소켓에서 사용할 기본적인 정보들을 기록하는데 여기 이제 라이브러리는 제가 카피하다 보니까 딸려 들어갔네요. 여기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클라이언트가 네임스페이스로 묶여 있기 때문에 쓰기 위해서 이제 네임스페이스 하나 풀어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요거 네오 클라이언트 소켓 네임스페이스를 계속 써야 되니까 미리 등록해서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클라이언트가 사용하는 크게 세 가지 함수가 있는데 그 세 가지 함수를 이렇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다가 추가를 할 거예요. 에러 나는 건 나중에 추가하면 없어질 테니까 이거 둘게요. 그러니까 설명을 드리면 먼저 그렇습니다. 이 세 개의 함수는 클라이언트 소켓이 쓸 함수들이에요. 그래서 이거 나중에 클라이언트 소켓을 활성화시키면서 이 세 개 함수가 인자로 넘어갈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클라이언트 소켓, 그러니까 제가 만든 클라이언트 소켓 인프라에서 어떤 상태가 발생해서 이벤트 목록에 쓰고 싶을 때 호출하는 함수를 그걸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보시면 이거 클라이언트도 마찬가지예요. 이 네오 소켓 데이터에 보시면 여기에 P 오브젝트라고 있는데 얘가 클라이언트 소켓을 소유하고 있는 윈도우가 있잖아요. 그 윈도우의 주소를 내가 여기다 기록해서 쓸 거거든요. 쓰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여기 어차피 이 대화 상자라는 거 아니까 강제로 대화 상자로 캐스팅 한 다음에 대화 상자에 우리가 아까 get event list 넣었잖아요. 요거 이용해서 m event 리스트에 접근해서 여기다가 add event string을 쓰게 되면 이제 화면에 이벤트 목록에 이제 상태 같은 게 뭐 서버가 접속이 해제되었습니다. 아니면 뭐 소켓에 문제가 있습니다. 뭐 데이터 수신 중에 뭐 어떻게 되었습니다. 이런 멘트들이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쓰는 경우는 직접 쓰시면 되죠. 자기가 만든 건데. 근데 제가 만든 입장에서 그러니까 소켓 베이스 쪽에서는 제가 만들 때 여러분들이 어플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 이벤트 목록을 구성할 줄 모르니까 제가 이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함수 원형을 제공하고 여기 안에 당신이 어떤 식으로 이벤트를 출력할 것인지를 구성해 달라라고 하는 걸 이제 기회를 드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작업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이벤트 목록에다가 제가 이렇게 이벤트를 쌓아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함수 포인트의 원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작업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좀 고민을 좀 제가 했는데 서버 측은 대부분 다 UI랑 연동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서버는 이거 어떻게 돼 있냐면요. 서버 쪽 코드를 보여드리면 서버 쪽은 여기서 작업하도록 돼 있어요. 서버는 유저 메시지를 처리하는 게 여기서 그냥 하거든요. 근데 얘는 왜 여기서 했냐면 서버는 사실 클라이언트와 클라이언트 간에 연계해주는 작업이 많지 컨트롤러에 직접 그러니까 그 서버 쪽 그 UI에 직접 접근할 일이 사실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서 여기서 그냥 작업을 했어요.
필요한 거 캐스팅해서 쓰면 되니까. 필요한 거 캐스팅해서 쓰면 되니까 이렇게 작업을 했는데, 상황적으로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봤을 때는 클라이언트는 나중에 자기 화면을, 그러니까 사용자가 쓰는 화면이다 보니까 자기 UI에 접근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렇게 외부 함수에서 바로 작업을 하게 되면 매번 이 캐스팅을 해서 서버로 다시 들어가서 뭘 해야 되니까 코드가 되게 복잡해져요. 형변환이 많아져서.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이 아까 이 서버에 있는 이 처리 루틴 있죠. 이거를 그냥 대하상자 쪽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그거를 그 함수를 여기서 호출만 하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프로세싱 메시지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서 그 서버랑 주고받는 데이터 주고받는 그 코드가 일로 옮겨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주체가 바뀐 거죠. 아까 그거 서버 쪽에서는 UI랑 접근하는 게 별로 없으니까 그냥 이 C 타입의 함수, 그죠? C 타입의 함수 안에서 그냥 바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거고요. 클라이언트 쪽에서는 UI랑 연동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매번 그렇게 되면 코드가 불편하니까 UI랑 편하게 쓰려면 대화상자 쪽에 코드가 있는 게 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화상자에 프로세싱 메시지라는 걸 만들어서 집어넣고 그걸 이 함수가 호출해서 쓰도록 오브젝트를 내가 주소를 알고 있으니까 이거를 이제 대화상자로 캐스팅한 다음에 이 함수 호출해서 쓰면 아무래도 좀 더 편하게 작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프로세싱 데이터라는 게 LX 네오 소켓 데이터의 주소가 넘어가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거니까 요거를 대하상자에다 추가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대하상자 쪽에서 여기다가 하나 더 추가를 하는 거죠. 이렇게 여기 함수를 하나 만들었어요. 프로세싱 메시지라는 함수를 이렇게 하나 추가를 했고요. 이제 추가됐으니까 이거 본 루틴도 적어야 될 거 아니에요. 프로세싱 메시지 여기 있다. 밑에다가 하나 넣을게요. 요렇게 요건 여러분들 맞도록 작업하셔야 됩니다. 어차피 해서 이렇게 코드가 들어간 거예요. 그럼 코드가 뭐 짠뜩이 있죠. 그러니까 사실 이 코드가 서버 같으면 어디 있어야 되냐면 이 작업한 코드가 어디 있어야 되냐면 원래는 여기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 있어야 되는데 UI랑 연동하는 문제 때문에 코드를 좀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대화상자 쪽에 함수를 만들고 그냥 얘가 받아서 그냥 걔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콜이 들어지면 프로세싱 메시지 자체는 대화상자에서 제공하는 함수니까 여기서 처리할 때는 그냥 이 getDLG 아이템 같은 이런 것들을 그냥 바로 다 쓸 수 있는 거죠. 왜냐면 현재 대화상자에 있는 함수기 때문에 디스를 쓸 수 있으니까 이거 다 쓸 수 있는데, 만약에 이 코드가 여기 있었다고 쳐보세요. 여기 있다고 치면, 여기 있으면 대화상자에 아까 있는 거 쓰려면 다시 하나하나마다 다 캐스팅해서 핸들 집어 넣어주고 다시 콜하고 하는 루틴이 다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코드가 굉장히 복잡해지겠죠. 그래서 시점을 바꿔서 좀 코드를 단순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선택하기 나름인데, 서버 측은 UI랑 연동이 별로 없으니까 그냥 아까처럼 작업하셔도 되고요. 보통 클라이언트 측은 이런 문제들 때문에 서버 쪽으로 넘겨서 작업하는 게 아무래도 더 편합니다. 그러면 함수 콜이 한 번 더 되니까 조금 성능에 문제가 되지 않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부하는요,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의 부하는 서버한테 걸리는 거지 클라이언트한테는 거의 걸리지 않습니다. 서버는 여러 명 거 이렇게 주고받으니까 서버 부하가 큰 거지, 클라이언트는 자기 하나만 생각하면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요거 하나 추가된다고 해서 큰 문제 생기지 않으니까 지금 제가 설명한 대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이제 요게 그 서버랑 주고받는 데이터들은 여기로 들어가서 이제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럼 결국 여러분들은 여기 이 루틴이 클라이언트 소켓 프로그램에서 메인 루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서버가 주는 거 받아서 내가 어떻게 처리하고 내가 원하는 것도 보내고 하는 이런 작업들이 여기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설명을 좀 드리면, 이 ANS라고 시작하는 게 지금 우리가 CS 뭐 이렇게 바꿨잖아요. SC, CS 이렇게 바꿨는데, 그 기존 게 이제 리퀘스트 앤서 이렇게 해서 이름이 원래 이렇게 돼 있었어요. 이 앤서는 ANS로 시작하면 무조건 서버가 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걸 바꿀라 하다가 베이스를 생각해 보니까 제가 고정적으로 주는 건 여러분들하고 좀 구분하는 게 나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두기로 했어요. 그래서 여기 아이디에 ANS로 시작하는 거면 서버가 그냥 일방적으로 주는 메시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아이디는 요건 고정된 거니까 이거 제가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쓰시면 돼요. 그래서 ANS 웰컴 메시지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로그인 한 게 아니고요. 서버에 딱 접속하면 이게 무조건 날라와요. 서버가 보내줍니다. 그래서 나한테 이제 뭘 할 것인지를 기회를 주는 거죠. 아직 서버는 이제 우리 접속한 클라이언트가 누군지 몰라요. 로그인을 한 상태가 아니니까. 그래서 딱 접속하면 무조건 얘가 날라와요. 그러니까 서버가 네가 접속했어라는 걸 이제 알려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웰컴이 들어오면 내가 그 아까 그 우리 리소스에 보면 여기 아이디와 그죠? 암호 있죠. 아이디와 암호 값을 읽어가지고 읽은 다음에 얘한테 보내는 거예요. 읽어서 그죠? 읽은 다음에 여기 리퀘스트 로그인데 이것도 제가 제공하는 거라 이름을 안 바꿨습니다. 옛날에는 클라이언트가 서버 보낼 때 다 리퀘스트였고요. 이게 서버가 클라이언트 보낼 때는 answer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ANS 리퀘스트 했는데 지금 바꾸기로 했죠. CS, SC 이렇게 바꾸기로 했으니까 요거는 이제 구시대 유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리퀘스트 로그인 데이터하고 로그인 인포라는 구조체가 있습니다. 이거 로그인 LX 로그인 데이터라고 있는데 요거 이제 헤더 파일이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안에 보시면 단순히 그냥 아이디와 패스워드 32개 지금은 고정으로 되어 있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바꾸려면 바꿀 수 있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편하게 쓰시라고 저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 32개 된 이유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서버로 이제 보냅니다. 보내면 이제 이걸 갖고 서버가 판단하겠죠. 내가 이제 아이디 패스워드를 보냈으니까 서버가 이제 그 결과를 해서 로그인에 성공했으면 아 성공했습니다라고 보내줘요. 이 LX add 이벤트 이거는 요거 짧게 적으려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m event list add event string 이거 써야 될 거를 좀 짧게 쓰려고 이렇게 쓴 겁니다. 이게 너무 길거든요, 지금 이름이.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바꿔 놓은 거예요. 그래서 뭐 없는 게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디파이너로 바꿔 놓은 거라고 매크로 함수로 바꿔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ANS 로그인 OK라고 뜨면 내가 로그인에 성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버에 성공적으로 로그인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출력을 해주도록 되어 있고요. ANS 로그인 페일 이렇게 뜨면 이제 여기 왜 실패했는지에 대한 문자를 이 P 리시브 데이터 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문자로 이제 서버가 보내주니까 요걸 갖고 이제 할 수 있죠. 뭐 패스워드가 틀렸냐. 근데 사실 아이디가 틀렸냐, 패스워드가 틀렸냐 옛날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줬는데 그러면 누가 유추하기가 더 쉬워지잖아. 내가 지금 뭐 패스워드가 틀렸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그럼 아이디는 맞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계정 정보가 잘못되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추상적으로 대답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서버는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뭐죠? 접속에 사용된 계정이 잘못되었습니다. 뭐 이런 식의 멘트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한번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서버에 접속을 해제합니다라는 멘트가 이렇게 나오도록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켓 클라이언트를 삭제해주죠. 그냥 제거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ANS 시스템 메시지는 그러니까 제가 내부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서버가 클라이언트도 알아야 되는 문제라면 이 메시지를 보내줍니다. 그래서 그냥 얘는 딴 거 없이 뭐가 발생할지 모르니까 근데 클라이언트가 알기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그래서 여기다가 그냥 서버가 보내준 값 그대로 출력하게끔 그렇게만 해놨어요. 그죠? 이렇게 놨고요. 그 다음 요거는 이제 채팅 메시지 들어오는 건데 이 에러가 나는 건 우리가 이제 서버하고 약속했잖아요. 어떤 걸 약속했냐면 클라이언트가 서버한테 채팅 보낼 때는 21번, 서버가 클라이언트한테 채팅 보내는 거죠. 브로드캐스팅 할 때는 21번 쓰겠다 약속해놨으니까 이 정보를 똑같이 누가 가져가야 되냐면 클라이언트 정도 똑같이 써야 돼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서로 번호가 맞아야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보통 프로토콜은 서버랑 클라이언트가 같이 이렇게 맞춰서 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추가를 해주시면 아까 그 에러 나던 게 이제 없어지겠죠. 자,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해요. 야, 그럼 이거는 어차피 다 고정된 것들인데 요거 빼고 요거는 다 고정된 건데 이거 그냥 그 라이브러리 안에 다 넣어버리면 더 좋지 않겠냐라는 의견을 주신 분들도 있는데 사실 지금은 정말 시작 부분이니까 이게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나중에는 이 하나하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 커스터마이징을 하셔야 돼요. 지금 기본으로 제가 이제 알려드리는 건데 이제 뭐 루틴을 하다 보면 로그인에 성공했을 때 해야 될 자동으로 해야 될 일이 있고 실패했을 때 해야 될 일이 있고 어떤 특수 메시지가 발생했을 때 해야 될 일이 있고 로그인도 뭐 암호화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로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늘상 작업을 해야 되는 요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감추지 않은 겁니다. 그냥 힘들더라도 자꾸 봐야 익숙해지고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쓸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걸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냥 간단하게 함수 하나 만들어서 알아서 다 하게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우리는 그냥 편하게 프로그램 하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니까 이런 거 이제 절차나 이런 것들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냥 다 드러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채팅은 날라오면 그냥 여기 P-리시브 데이터에 뭐가 있냐면 서버가 보내준 정보들이 여기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 문자, 그러니까 이 채팅 문자를 받았다는 거니까 서버로부터 그냥 와이드 캐릭터 캐스팅 해가지고 그냥 출력하도록 했습니다. 그럼 이제 서버에서 채팅 메시지가 나오면 내 이벤트에 그냥 바로 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기본적으로 채팅하는 것까지만 일단 먼저 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뭐 키워드 아레나라고 해서 키워드 갖고 뭐 이렇게 서로 이제 의견 주고받는 키워드로 대화하는 그거를 만드는 게 목적이긴 하지만 스텝 1에서는 기본적으로 그냥 채팅만 하는 걸 하기로 했으니까 여기까지만 하면 메시지는 다 정해진 거예요. 작업이 완료되었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요거는 아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여기서 작업하는 거 된 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 그러니까 서버랑 똑같아요. 클라이언트의 상태가 바뀌었을 때, 자신의 상태가 바뀌었을 때 알려주는 거예요. 여기 이제 스테이트는 서버에 접속을 성공했을 때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서버에 접속을 해제했을 때 나오는 건데, 좀 서버에 접속해도 뭐 딱 할 게 없으니까 주석 처리해 놓은 겁니다. 나중에 서버에 접속했을 때 뭔가를 하고 싶으면 여기다 뭘 하면 되는데, 지금은 딱히 뭐 할 게 없어서, 원래는 이제 여기서 뭐 로그인 관련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웰컴 메시지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안 한 거예요. 그냥 웰컴 메시지에서 처리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50번은 종료할 때 쓰는 건데, 왜 그러면 종료하는 건 왜 쓰냐면 여기 보면 서버 서비스의 경우에는 절대적으로 그 관리하는 사람의 의지로 결정이 나요. 서버는 여기서 서버를 시작하겠다 멈췄다를 내가 시작하겠다 멈추겠다는 거를 관리자가 결정하는 겁니다. 관리자가 결정하는 게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클라이언트 같은 경우에는 얘가 지금 이제 실행이 안 되겠구나. 작업 중에 예를 들어서 이게 체크하면 체크가 돼 있다가 서버가 끊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 뭐 네트워크 장애 같은 게 발생해서 끊어질 수 있잖아요. 근데 얘가 계속 활성화돼 있으면 문제가 있겠죠. 체크 서버에 접속한 것처럼 표시하고 있으면 문제되잖아요. 그래서 서버가 하고 연결이 끊어지면 이 체크돼 있던 걸 풀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서버가 끊어졌다는 걸 보여줘야 되니까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이걸 여기 클라이언트 쪽에서 이제 여기 들어왔다는 뜻은 서버가 날 끊었다는 거예요. 내 의지가 아니라 서버가 연결을 해제한 겁니다. 그래서 서버가 연결 해제했을 때 디스커넥트 된 상황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여기다 적어야 되는데 아까도 위랑 같은 이유예요. 어차피 그 체크박스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해도 되긴 하죠. 지금 하나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제 뭐 해제되는 상황에 해야 될 게 그 체크박스만 해제하는 게 아닐까. 그걸로 끝나지는 않겠죠. 나중에 이제 기능이 많아지다 보면 많이 해야 되니까 이 디스커넥트도 프로세싱 메시지처럼 UI랑 좀 편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제가 함수를 따로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디스커넥트 하는 것도 똑같이 헤더 파일에다가 이렇게 넣을 거예요. 아이고, 이렇게 하나 넣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작업해도 되는데 UI랑 좀 편하게 작업하려고 함수를 이제 대하상자 쪽에 하나 넣었고요. 요거를 코드를 비교할 수 있도록 이번에는 좀 이쪽에다가 넣어서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비교할 수 있도록 여기다가 넣어놓을게요. 그래서 딴 거 없고요. 여기 들어왔다는 뜻은 지금 서버가 해제되었다는 뜻이니까 만약 체크가 뭐 0이면 0 그대로 하면 되는 거고요. 그죠? 1이었다면 0으로 바꿔야지 끊겼으면 끊긴 것처럼 액션이 나올 거거든요. 서버에 이게 이름이 서버의 접속일 거예요. 근데 서버의 접속을 오프 상태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서버의 접속을 서버의 접속 체크 박스를 해제하는 거죠. 해제한다. 그래서 끊어진 것으로 표시하게 하려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코드가 사실은 요거밖에 없었어요. 여기서 그냥 바로 캐스팅해서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여기 낫죠. 그래서 얘를 호출해서 디스커넥트 된 효과를 내게 그렇게 작업을 했고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그러면 이제 서버 그러니까 요거 이제 그 클라이언트 쪽에서 소켓이 사용할 함수 이제 세 가지는 어디 갔죠? 요거랑 이제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클라이언트 소켓을 초기화할 수 있는 루틴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어디 갔지? 아, 여기 있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init 데이터에서 클라이언트 주소를 넘기면서 아까 썼죠. 프로세싱 메시지 하는 거랑 소켓 이벤트, 애드 이벤트 하는 거랑 클라이언트 노티파이 프로시저 세 가지를 우리가 만든 세 가지, 여기 있는 세 가지 있죠. 우리가 집어넣었던 이거랑 요거 그 이름은 바꾸셔도 돼요. 이름은 뭐로 상관, 왜냐면 이게 이름을 바꾸는 거는 저거 바뀌면 여기 이름 바꿔주시면 되잖아요. 함수 포인트처럼 형식만 맞추면 돼요. 요거랑 아까 그 함수들은 이름만 같으면 되기 때문에 형식은 바꾸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이 뭐 반환 타입이라든가 이 매개 변수 타입 이런 것들은 바꾸시면 안 되죠. 안 되고 요런 함수 이름은 그냥 이름일 뿐이니까 그냥 아이덴티파이어잖아요. 그럼 저거는 식별자라서 식별자는 여기랑 일치만 하면 되니까 바꿔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세 가지 지정하고 요 디스가 현재 이 클라이언트가 사용할 윈도우, 그죠? 의존할 윈도우에 대한 핸들이 포인터가 넘어가는 거니까 이 디스가 이제 어디 저장되면 아까 그 P 오브젝트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P 오브젝트를 형변환해서 대화 상자라고 강하게 믿고 쓰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여러분들이 적은 이 값이 이 주소가 이 디스가 아까 그 P 오브젝트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클라이언트 소켓을 쓰기 위한 준비가 어느 정도 된 거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이제 쓸 때 보면 매번 여기 IP랑 ID랑 암호랑 계속 적으면 이게 또 굉장히 귀찮은 작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테스트 하실 때는 저걸 이제 그러니까 배포할 때는 빼야 되는데 물론 뭐 파일 처리 같은 거 하면 되는데 지금 이제 그런 것까지는 아직 안 하니까 일단 강제로 IP에다가는 191.680.49가 지금 현재 이 로컬 컴퓨터의 IP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드민이라는 계정 쓸 거고 1111 쓰겠다라는 겁니다. 즉 여기 서버에서 보시면 지금 우리가 어드민이라고 아이디를 등록해 놓고 1111로 줘놨거든요. 제가 여기 홍도 있고 테스트도 있습니다. 요것도 나중에 다 써볼 거예요. 요거를 이제 어드민을 쓰겠다고 요걸 요거 이렇게 적어 넣으면 자동으로 이 프로그램이 시작되면서 IP랑 ID랑 패스워드가 딱딱딱 기록된 상태에서 시작하니까 아무래도 테스트할 때 조금 더 편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렇게 해주고 작업하는 거 편하게 이렇게 작업하시는 게 편해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제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일단 커넥트 하는 코드를 하기 전에 이 프로시저부터 해야 된다. 이 프로시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소켓을 쓰려면 제가 그랬죠. 기본적으로 써야 되는 코드라고요. 이건 여러분들이 바꾸라고 있는 건 아니고요. 여기다가 이 코드 이렇게 넣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소켓이 자기가 내부적으로 작업하기 위해서 이거 커넥트 할 때 쓰는 함수고요. 요거는 이제 서버랑 통신할 때 내부적으로 쓰는 함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우리가 그 클라이언트 소켓 쪽이 윈도우를 따로 자기가 구성해서 윈도우 클래스가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통신할 수는 없고 윈도우 메시지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약간 이게 기생하듯이 써야 되는데 이 대화 상자에서 기생하듯이 써야 되니까 메시지가 발생한 것을 이 대화 상자를 통해서 지금 얻도록 하거든요. 그래서 윈도우 프로시저에서 이 두 가지 메시지를 그러니까 발생했을 때 알아서 처리할 수 있도록 요 코드는 그냥 넣어주시면 돼요. 지금 그냥 쓰시면 되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좀 더 고급 스킬을 쓰게 되면 제가 알려드릴 텐데 이 부분도 바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 감춘 거예요. 여기서 그냥 이렇게 쓰도록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나중에는 바꿔야 되니까 이렇게 이제 눈에 드러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냅둔 겁니다.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고요. 얘도 마찬가지고 감추려면 감출 수 있는데 안 감추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그냥 드러나는 형태로 내버려 둔 겁니다. 그래서 요건 두 가지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커넥트 하는 거 한번 해볼까요? 커넥트 할 때 코드는 이렇게 하시면 되죠. 네, 커넥트 코드는 이렇게 됩니다. 커넥트가 체크되었을 때, 그죠? 커넥트가 체크되었을 때 서버에 접속을 시도하는 거고, 체크되면 이제 서버에 접속을 시도하는 거고요. 체크를 풀면 서버에 접속되어 있는 경우에 해제하는 겁니다. 해제되는 건 소켓이 이제 인밸리드가 아니라면 만들어져 있다면 디스트로이 소켓 이용해서 소켓 닫아버리고 멘트로 이제 연결을 끊었습니다. 이런 멘트가 나가게끔 그렇게만 해주고요. 접속하는 건 이게 인밸리드 소켓이냐가 접속이 안 돼 있다는 뜻이거든요. 안 돼 있으면 서버 IP 얻어와서 이제 mtemp 쓰죠. 얻어와서 서버에 connect to 서버 하면 서버로 접속하거든요. 이 정보를 이용해서 이 문자에 저장되어 있는 게 지금 IP 얻어온 게 여기 저장되어 있잖아요. 이 IP를 사용해서 11053번 포트로
서버에 접속을 시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번호는 누구하고 같아야 되겠어요? 서버도 보면 서버 서비스 시작할 때 포트 지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서버 스타트 할 때 보면요, 그죠? 여기 번호 이렇게 지정했잖아요. 이 번호랑 아까 그 번호가 일치해야 돼요. 그러니까 서버 시작하면요, 이 번호랑 11053이랑 뭐가 중요하냐면 이 번호 서비스 할 때 192.168.0.49 이 번호랑 아까 요 번호 있죠, 이 11053이 일치해야지 서버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디트에다가 IP 입력된 거 가져오고 서버에 붙을 때 이제 우리 번호가 11053이니까 11053으로 복겠다라고 하면 이제 서버에 이렇게 한다 바로 접속되는 게 아닙니다.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죠. 그래서 서버에 접속을 시도합니다라고 하고 이제 넘어가는 겁니다. 나머지 실제 접속하거나 뭐 로그인에 성공하거나 로그인에 실패했을 때는 또 따로 처리하는 데가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시도만 하고 끝나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클라이언트의 H 소켓이 인밸리드가 아니다라는 건 유효하지 않은 소켓이라는 뜻이죠. 유효하지 않냐라고 물었으니까 유효하지 않으면 접속하는 게 맞고요. 유효하다는 말은 뭐예요? 이미 접속되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미 서버에 붙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붙어 있다고 경고 메시지를 하나 내보내주는 거죠. 아니면 눌러도 반응이 없으면 왜 그런가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붙어 있는 경우에는 너 이미 접속해 있어라고 이렇게 멘트 하나 출력해서 이렇게 작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 이제 하면 커넥트하는 쪽도 끝났고요. 그다음에 채팅하는 쪽 한번 볼게요. 이제 그 사용자가 입력한 후에 여기다 채팅 멘트 쭉 입력하고 전속 눌렀을 때 처리하는 코드가 이제 이 함수잖아요. 그죠? 여기 들어왔을 때 어떻게 보내냐면 다 돼갑니다. 조금만 참으십시오. 자, 일단 여기 이즈 커넥트를 먼저 체크하셔야 돼요. 이게 3번이 로그인까지 된 겁니다. 그러니까 0번이면 접속 안 됨, 1번이면 접속을 시도 중인 거고요, 2번이면 접속되었지만 로그인된 상태가 아니란 뜻이고요, 3번이 로그인된 겁니다. 그러니까 상태가 0, 1, 2, 3 이렇게 네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다시 한번 얘기 드릴게요. 0은 접속 안 됨, 1은 접속을 시도하고 있는 중, 2는 접속은 했지만 아직 로그인이 안 된 상태, 3은 로그인된 상태. 그러니까 내가 채팅 정보를 쓰려면 당연히 로그인이 된 상태에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3인지를 먼저 체크하고 작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3이라면 로그인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뜻이니까 여기서 이제 사용자가 입력한 요 에디트에, 그죠? 이 에디트에 입력한 정보를 가져오는 겁니다. 이렇게 가져와 가지고요, 여기 STR에다 복사를 합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아무것도 입력 안 했으면 사실 안 보내도 되잖아요. 뭐 보내도 되는데 안 보내도 됩니다. 그래서 0보다 큰지 먼저 체크를 해서 입력한 게 있구나 라고 하면 이제 샌드 프레임 데이터가 요걸 이용해서 내가 일정한 형식의 데이터를 서버로 보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CS 유저 채시면 내가 채팅 정보를 보내겠다고 메시지 아이디를 먼저 기록합니다. 내가 어떤 정보를 보낼 것인지에 대한 아이디를 먼저 이렇게 기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str에 들어있는 내용을 보낼 거라는 거죠. get버퍼하면 현재 이 C스트링 객체가 가지고 있는 문자열의 시작 주소가 반환이 되겠죠. 그걸 보내는데 어떤 크기로 보낼 거냐면 이 getLength는 문자열의 길이지 문자열의 크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길이는 만약에 문자가 ABC면 길이가 3으로 나온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넓 문자 들어가야 되니까 더하기를 해서 넓 문자까지 넣어야 되죠. 그리고 뭐 넣어야 되겠어요? 지금 우리가 유니코드 쓰고 있기 때문에 문자 하나는 2바이트입니다. 그래서 곱하기 2 해서 Shift 1하면 곱하기 2한 거하고 똑같죠? 해서 이제 2배수로 날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사용자가 에디트 컨트롤에다가 만약에 A, B, C 이렇게 넣었으면 얘가 이 str에서 읽으면 얘가 어떻게 읽었겠어요? A, 그러니까 대문자 L이겠죠. 유니코드니까 A, B, C 이렇게 읽었다는 거죠. 여기 뭐 들어가 있겠어요? 넓 문자가 하나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총 4가 되고 길이는 4고 크기는 8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일단 있는지 확인하고 나서 내가 채팅 정보를 CS니까 그죠? 클라이언트가 서버로 보내는 거죠. 보내는 건데 이 ABC 문자열의 이 시작 주소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보내는 건 4가 아니라 8바이트 보내야 되겠죠. 그래서 이 STL에 들어있는 요 길이는 여기 3이 반환되겠죠. ABC라면. 근데 더하기를 했으니까 4가 되고 이 4를 Shift 2라면 이게 이제 곱하기 2한 효과가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8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샌드 프레임 데이터 쓰시면 클라이언트가 서버로 자기가 원하는 아이디를 앞에 선두에 붙여서 보내는데 지금 문자를 뒤에 실제 채팅한 만큼 이렇게 보내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게 서버로 갈 거고 서버가 그걸 받아서 해당 이 문자를 쓴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회원의 아이디를 앞에 붙여서 모든 접속된 사용자한테 다시 브로드캐스팅하고 보내주면 이제
내 거에 이제 추가가 되는 거죠. 그럼 보통 생각하면 잘못 생각하면 내가 문자를 읽었으니까 그죠? 내 거 내가 알잖아요. 내가 보낸 사람이 자기 거는 자기 거에다가 그냥 그 이벤트 목록에 그냥 기록하면 되지 않아?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 아이디가 붙어야 되는 거니까 자기 아이디를 제가 알아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끊어져서 안 보내졌는데 내 거에 그냥 바로 추가되면 나는 끊어진지 모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거를 자기가 추가하지 않고 무조건 서버로 보내요. 자기 거에 추가 안 하고. 그래서 서버가 보내주는 경우에 추가를 합니다. 채팅 목록에. 그렇게 해야지 서버랑 장애가 있거나 아니면 끊어졌을 때 미처 멘트가 안 나왔다고 하더라도 내가 글을 썼는데 아무것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장애가 발생했다는 걸 이제 사용자가 알게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효과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getText로 내가 쓴 문자를 내가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문자를 자기가 이벤트 목록에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그래야지 넣으면 내가 지금 끊어졌는지 여부를 확인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서버로 보내고 자기 건 자기가 안 넣어요. 어차피 서버가 모든 사용자들에서 브로드캐스팅을 할 텐데 그때 받아서 채팅글이 나오면 되니까 여기서는 딱히 여기 한글을 서버로만 보내기만 보내지 자기 거에 기록하는 루틴을 따로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채팅하는 것도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접속을 해제할 때 이제 해야 되는 작업이 또 있겠죠. 뭘 해야 되겠습니까? 혹시라도 클라이언트가 접속되어 있었다면 서버에 접속되어 있다면 끊는 코드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사용하던 소켓을 지우는 거. 이때는 소켓이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서버는 되게 많죠, 소켓이. 근데 사용자가 여러 명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클라이언트는 하나만 하면 되기 때문에 깔끔하게 하나만 디스트로이 소켓에서 소켓을 제거해 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서버 접속에 사용하던 모든 정보를 정리하기 위해서 클린업 클라이언트 데이터라고 하면 이제 다 정리해 줍니다. 그래서 요 두 개만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필요한 코드를 모두 다 입력했습니다. 다 끝났나요? 하나 남았다. 요거는 제가 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제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서버에 접속 한번 눌러볼게요. 접속을 시도합니다 나오죠.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서버에 접속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뜹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현재 서버가 없으니까 접속을 못 하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겠죠. 서버를 실행을 안 했으니까. 그래서 서버를 실행 한번 해볼게요. 자, 서버 실행했어요. 실행했는데 다시 한번 눌러볼게요. 지금 이게 이거 처리가 좀 안 돼 있구나. 이것도 해야 되네. 제가 하나 놓친 게 있네요. 일단 요거를 서버 서비스 시작 이렇게 하면 다시 한번 눌러볼게요. 이렇게 하면 이제 서버에 접속했습니다 하고 성공적으로 로그인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요거 안 되는 건 다 끝나고 제가 한번 할게요. 좀 시간이 너무 없어서. 여기서 서버 서비스가 됐으면 여기 IP가 이렇게 뜹니다. 접속한 거. 지금 어드민으로 접속했잖아요. 이렇게 뜹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강제로 리셋하면 끊어버릴 수 있거든요. 이렇게 리셋하면 끊어지면 이렇게 자동으로 꺼집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게 이것 때문에 한 거예요. 이거 만약에 한번 보여드리면 이런 거죠. 우리가 이거 잠깐 종료하고요. 여기서 이 루틴을 안 했잖아요. 만약에 요걸 안 하잖아요. 그러면 서버에 접속했어요. 그죠? 시도하고 접속했다 하고 로그인했다고 떴죠. 떴는데 이 상태에서 내가 그냥 강제로 끊어버렸어요. 선택하고 얘를 끊어버리면 끊어졌다고 나왔는데 이건 안 바뀌는 거예요. 요거 바뀌게 하려고 코드를 저렇게 집어넣은 겁니다. 이렇게 요거 넣어서 해놓으면 이제 끊어졌을 때 자동으로 되는 겁니다. 요런 상황도 체크할 수 있어요. 두 개 띄워가지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클라이언트가 두 개 떴잖아요. 서버 하나고 뭐 이거 여러 개 실행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서버에다가 해서 얘가 접속을 했어요. 전송이 아니 접속이죠. 서버 접속하면 접속을 했어요. 접속했다가 나왔죠. 근데 이게 딴 사람 아이디가 아니라 이미 접속해 있잖아요. 어드민이 접속했는데 얘가 접속 한번 시도해 볼게요. 접속을 시도하면 자기는 접속하고 기존 사용자 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도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중복 아이디 접속이 들어오면 기존 사용자 잘라버리고 접속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건 사실 정책의 문제인데 그 서버를 디자인하는 사람이 이제 중복 아이디가 들어왔을 때 이미 접속해 있는 사람을 우선시 해줄 것인지 아니면 나중에 접속하는 사람을 우선시 해줄 것인지 하는 그 정책을 이제 결정하기 나름인데 보통은 자르고 들어오는 게 맞죠. 왜냐면 여기 아니면 여기다 띄워주던가 당시 지금 누군가 접속을 시도하는데
허락하겠냐, 네 걸 자르겠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사실 그런 미친 짓은 잘 안 하죠. 왜냐면 이런 경우는 대부분 뭐 해킹 당하면 어쩔 수 없지만 해킹이 아니라면 비정상 종료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서 매번 그때마다 관리자한테 가서 아 이거 리셋 좀 눌러주세요 하는 건 관리자가 너무 귀찮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누가 끊고 들어오면 누가 동일적 아이디로 다시 접속을 하면 이전 사용자가 끊어버리고 이렇게 하도록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서버 관리자가 좀 편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서로 맞자르기 하는 거죠. 얘가 접속하면 얘가 끊어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일부러 패스워드 한번 틀려볼게요. 패스워드를 잘못 넣었어요. 이렇게 하면 지금 보면 계정 오류 아까 여기 이제 그런 거예요. 계정 오류 이렇게 뜨면서 서버하고 해제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오프가 지금 안 나오죠. 이렇게 아까 그것도 맞아요. 이 오프가 안 나오죠. 이게 이 해제는 아까 걔랑은 좀 다르게 지금 해제가 된 거니까 로그인을 한 상태가 아니죠. 아까 이게 끊어지는 건 로그인 된 상태에서 끊어지는 건데 지금 얘는 로그인이 안 돼서 그 로그인 안 된 상태에서 끊어지는 문제가 지금 처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요거는 제가 다 끝나고 제가 따로 한번 체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확인을 좀 해야 되는 코드가 있어서 그건 제가 확인하고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채팅하는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채팅은 아유 다 닫아버렸네요. 오늘 또 벌써 시간이 1시간이 다 돼가서 지금 마음이 좀 급해요. 하나 더 실행할게요. 지금 클라이언트 3개 실행했고요. 서버 하나 실행했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3개가 돼 있고요. 이거 제가 주석 처리해놨나? 어디 갔지? 이거 주석 처리 지금 안 돼 있네요. 이거 엔터 치면 닫혀버리거든요. 안 닫히게 해야 되니까 이거 일단 잠깐 막아둘게요. 그죠? 왜냐면 엔터 쳤을 때 닫히면 안 되니까 프로그램이 지금은 다시 빌드를 해야 되는구나. 왜냐면 지금 하려는 게 뭐냐면요. 서버에 접속하고 글을 쓰는데 안녕하세요 이렇게 쓰고요. 요거 이제 아이디 딴 걸로 한번 접속해 볼게요. 테스트. 지금 테스트란 아이디가 있잖아요. 그 테스트로 접속하면 이제 둘이 접속되겠죠? 얘도 접속했고 얘도 접속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예를 들어서 뭐 안녕하세요 쓰고 누르시면 김 선생이 지금 이거 어드민이니까 김 선생이 지금 썼다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 얘는 이제 테스트가 지금 그러니까 테스트가 말한 거니까 테스트가 붙어서 이렇게 채팅이 되는 거죠. 오늘 하루 어땠나요? 이렇게 하고 전송 누르면 이렇게 가죠. 이렇게 하면 돼요. 하는데 사실 이게 글자 쓰고 네 즐거웠습니다. 뭐 이렇게 왔습니다. 이렇게 하고 보통 전송을 누르나요? 안 누르고 보통 같은 경우는 치고 엔터 치잖아요. 근데 엔터를 치면 이게 프로그램이 닫혀버려요. 왜 닫히냐면 일단 다 닫아볼게요. 왜 닫히냐면 아까 여기 주석 처리가 안 돼 있었죠. 주석 처리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ONOK가 호출되면서 그냥 닫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못 넣어서 이렇게 넣었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주석 처리를 이렇게 해주면 이제 안 닫힙니다.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어차피 서버에 멘트가 나오는 거 서버 멘트 나오는 걸 확인할게요. 이렇게 접속을 하고 나서 여기다가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 엔터 쳐도 이제 안 닫히는데 문제는 엔터 쳐봐도 이제 닫히지는 않지만 아무것도 못하죠. 그럼 다시 어차피 이거 눌러야 돼요. 이거. 눌러야지 이렇게 가잖아요. 서버에도 나옵니다. 가는데 불편하잖아요. 보통 채팅한다면 안녕 이러고 엔터 치면 그냥 이게 전송해주면 좋겠는데 지금 이렇게 매번 할 때마다 이렇게 누르는 건 너무 불편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 샌드 버튼 있죠. 아까 샌드 버튼 누르는 코드가 어디 갔지? 여기 있다. 채팅을 샌다는 루틴 이 함수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전송 버튼 눌렀을 때 얘가 호출되는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여기 아까 대화 상자 닫히는 현상이 왜 발생한다고 했어요. 우리 엔터 치면 무조건 이 함수에 진입합니다. 그래서 엔터 쳤을 때 역으로 이렇게 코드를 하는 거예요. 전송 버튼이 눌러진 것처럼 처리하게 이 전송 버튼이 눌러졌을 때 호출되는 함수를 강제로 여기서 온오케에서 호출을 합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위로 좀 옮길게요. 이렇게 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면 이건 주석 처리했으니까 대화 상자는 닫히지 않고 엔터키를 쳤을 때 전송 버튼이 그 전송 버튼 누르는 효과가 생기는 거죠. 그럼 이래 되면 뭐가 좋아지냐면 빌드 한번 해서 보여드릴게요. 저렇게 하면 여기다가 접속을 하잖아요.
접속을 하면 이렇게 떴죠. 여기서 해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고 이제 전송 버튼 안 누르고 엔터 치면 이제 날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 편하네요. 이렇게. 그럼 이제 채팅을 할 때 입력하고 이렇게 전송까지 누르면 너무 귀찮은 작업이니까 사실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좋겠죠. 마찬가지로 몇 개 더 실행을 해서 3개 띄워놓고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얘는 지금 어드민이 접속했고요. 그죠? 어드민이 접속했고 얘는 테스트로 접속시킬게요. 테스트. 그죠? 테스트 접속했죠? 얘는 홍으로 접속할게요. 이렇게 하면 이제 3명이 다 지금 서버에 붙은 겁니다. 3개가 다 붙었고요. 붙은 사람은 요 IP 보고 확인할 수 있어요. IP가 있으면 지금 사용자가 붙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 상태에서 여기서 뭐 안녕 이렇게 하면 지금 누굽니까? 이 사람이 홍이 지금 홍길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여기도 홍길동 나오고 여기도 홍길동 이렇게 나오죠. 예, 네 테스트가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쓰면요. 그죠? 이렇게 쓰면 이렇게 같이 다 브로드캐스팅 되니까 네 이렇게 하면 들어간 거죠. 그 서버도 이제 사실 서버에서 보통 출력 잘 안 하거든요. 안 하는데 제가 지금 테스트용으로 넣어 놓은 거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부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 하면 여기 다 나와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보통 서버에서는 이거 잘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안 하고 그냥 무시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우리가 예제니까 제가 넣어 놓은 거고 나중에 실제로 뭐 서비스하거나 할 때면 이거 로그에만 남기고 여기는 그냥 안 쓰고 그냥 무시하는 경우도 무시하게 보통 많이 합니다. 근데 일단 이렇게 하면 이제 어떻게 됐든 간에 이제 서버에 접속하고 그러니까 로그인을 하고 그죠? 로그인을 하고 채팅 전송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동시 접속하면 끊어버리는 것도 되고 서버가 여기 테스트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이 사람 내 보내야 되겠어 그러면 서버 상태 상태 리세팅 누르면 이제 이렇게 꺼지는 거죠. 이렇게 꺼지게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다시 접속하고 싶으면 얘 누르면 다시 이렇게 접속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기능을 사용하면 이제 비정상 종료된 사람들을 강제로 이제 클리어하거나 아니면 접속되어 있는데 뭐 그냥 강정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런 용도로 쓰시면 돼요. 그래서 그래놓고 나중에 여기다가 몇 번 이상 강정되면 접속 못하게 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이거 패스워드를 여러 번 틀리면 잠깐 볼까요? 되나 지금? 게 되는 모르겠다. 이거 서버 해제했다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실패했다고 뜨죠? 그죠? 이렇게 계속 실패했는데 이러면 누군가 계속 접속을 시도하잖아요. 이거 제가 10번인가 그렇죠. 이렇게 뜹니다. 보안 문제로 중지 이렇게 뜹니다. 그러니까 제가 내부적으로 카운트를 내가 5번인가 몇 번인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지금 꽤 많이 했죠. 이 사람이. 그죠? 한 5번은 너무 가혹한가 봅니다. 하나, 둘, 셋, 넷, 5, 6, 10번 정도 했나 본데요. 그리고 한 10번 정도 된 겁니다. 10번 정도 실패하잖아요. 접속을 이렇게 막 시도하는데 실패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막아버립니다. 이렇게 막아버리면 이 사용자는 이제 다시 접속하려고 하더라도 접속을 못해요. 안 해줍니다. 서버가 얘를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계속 이제 계정 오류멘트로 뜨는데 여기는 보안 문제로 중지됐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제 나중에 이제 111로 다시 정상적으로 하잖아요. 못 들어옵니다. 제가 패스워드 정확하게 넣었거든요. 111 하고 누르시면 못 들어오도록 막힙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 들어오고 싶으면 이제 서버가 선택을 해서 상태 리셋을 눌러주고 나면 이때 이제 들어오면 이제 다시 로그인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누군가가 그 패스워드 알아내려고 그러니까 탈취하려고 접속을 이제 막 패스워드를 바꾸면서 시도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결국은 횟수를 막 많이 하게 되면 결국은 접속을 하겠죠. 그래서 그런 걸 막기 위해서 10번 정도 패스워드를 틀리면 서버가 그 사용자를 리셋하기 전까지는 접속 못하게 그냥 막아버립니다. 올바른 패스워드 넣어도 이미 막혀버렸기 때문에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도 관리자가 굉장히 귀찮을 수 있어요. 왜냐면 뭐 악의적으로 탈취 목적이 아니라 그냥 패스워드 10번 틀리면 그 사용자 못 쓰는 거잖아요. 그 어드민이 리셋해주기 전까지. 그래서 이제 그걸 나중에 이제 또 다시 우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뭐 핸드폰이나 이런 걸로 인증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여기 들어와서 이거 이렇게 풀어주는 그런 것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사실 이제 서비스를 제대로 만들려고 하면 이것저것 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일단 그 뒤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차차 프로그램을 더 만들어가면서 제가 하나씩 소개를 드릴 거고요. 지금 이제 이렇게 틀렸을 때 이거 제대로 활성화 안 되는 건 지금 벌써 59분이라 제가 한번 자르고 가야 되거든요. 잠깐 자르고 그 뒤에 연결해서 이제 그 문제까지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잠깐 자르고 가겠습니다.